강화도 조약에 대한 디딤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75년에 일본은 조선에 통상을 강요하기 위해서 군함 운요호를 보냈어요. 그래서 강화도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주변에 이제 바다에 다른 나라 상인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제 경고성 그런 대포를 쐈겠죠.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경고를 하니까 이제 그 일본 군함이 자기들한테 위협을 가했다고 하면서 초지순에 대포를 쏘면서 박살을 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빌미로 조선을 무력으로 위협하여 개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할까요? 운요호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모여서 강화도에서 모여서 강화도 조약을 76년에 맺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 근대적 조약이었으며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왜 불평등 조약이었는지 한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강화도 조약을 맺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는 군함 모습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중요한 거 4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대요. 아주 좋은 말 같죠? 근데 우리가 그때가 중국이 청이었거든요. 그리고 일본과 조선이 있죠. 청은 중학생이야. 그리고 여기는 6학년, 여기는 5학년이야. 근데 너희도 똑같으니까 청이 할 말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청과 관계를 끊고 자기들하고 친하게 지내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조선은 부산 이외에 2곳의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와서 통상하는 것을 허가한대요. 부산은 어때요? 옛날부터 일본과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서 경제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침입을 하려고. 그리고 인천 항구랑 원산을 개항하라고 했어요. 인천은 서울과 가깝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원산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러시아랑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중요한 곳에 이렇게 개항하자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런 이권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조선은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한다, 이걸 허가한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 일본인이 마음대로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뭐 화장실 길이가 어쩐지 거실 크기 어떤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안도 하면서 또 뭐 고기 같은 것도 잡아가거나 자기 뭐 유리한 곳이 있으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게 제일 나쁜 건데, 죄를 지은 일본인은 일본 관리가 심판한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물건에 약탈하거나 막 사람을 죽여도 어때요? 우리 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효순 미선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미국인들이 그런 효선인 미선이를 장갑차로 그냥 치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받지 못했어요. 그 미국인들은. 알겠습니까? 엄청 그래서 불평등 조약이라고 할 수 있고 최초 근대적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2가지 의견으로 나뉘게 되었어요. 이런 서양 세력이 조선의 통상을 요구할 때 받아들여야 한다, 해야 한다는 박규수와 이를 반대한 최혁현 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 인물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면서 왜 이걸 주장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왕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면 최익현 편은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이 계속 정치를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었겠죠. 그 아들이 커서, 그렇죠, 고종은 이제
10년 후에 다시 그런 통치권을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그 부인 명성황후는 좀 이렇게 그 통상을 조금 하자란 뜻이었 그 파 입장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볼까요? 박 교수는 혹시 누구였는지 기억나나요? 누구의 손자? 박지원의 손자기도 했지만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죠. 예, 신리양요 때 그 제네럴 셔먼호를 불태웠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세력에도 좀 반감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때요? 그 사건을 보면서 아, 서양 세력이 정말 힘이 강하구나. 우리도 그냥 배척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박 교수는 자기 사랑방에 젊은이들 모아다가 다음에 갑신정분도 배울 건데 이런 일으켰던 이 인물들을 여기서 키워내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우현 씨를 목격하면서 서양 문물을 수용해야 될까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서양을 오랑캐로만 취급할 수도 없고 또 모두 버리고 서양 문화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안정이 되고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러기엔 너무 늦어요. 그래서 나라의 안정과 서양과의 교류를 동시에 추진하자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무력으로 공격해오면 싸워 물리치고 또 교류를 요청하면 조약 맺고 그래서 근대 문물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많이 발전을 이뤘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런데 최익현은 어땠냐? 반대하는 상소문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광화문 앞에서 상소. 그래서 이거는 목숨을 걸고 내서 막 자기를 개항하려면 도끼로 찍어라 라고까지 말을 하셨죠. 왜 그러냐면 욕심을 부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들은 그런 무력으로 우리나라에게 요청을 한 거잖아요. 강화도 조약 맺을 때도 뭐 대포도 3개 막 해놓고 700명 군인 데리고 와가지고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강화도 조약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렇게 조금 강요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또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온 것은 사치하는 물건이고 그 양도 무한한데 우리는 생존과 관련이 있고 땅에서 나는 것이 있어서 한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나는 것은 그냥 뭐 쌀이라던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공장을 통해서 나오는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게 양이 적은데 거기는 계속 한정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한정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불리할 것이라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그들과 하면 나라 풍속이 문란해질 거다 생각한 거죠.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한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그런 조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당한 것들을 우리나라에 풀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깡패 같은 그런 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익현은 흑산도로 유배가 되었대요. 그래서 다음에 항일 의병장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토론을 할 거니까 자기는 반대파인지 통상 반대해야 되는 입장인지 아니면 찬성하는 입장인지 생각해 와서 우리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